최근 재취업을 기대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중장년층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경력 없이 누구나 쉽게 취업에 성공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광고와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만 150만 명.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20대 청년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사회복지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 60대 분들께서 단순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만으로 노후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중장년층 사회복지사 취업의 현실을 알려드리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셨거나 취득할 예정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꿀팁들로 취업 성공 확률 3배 이상 높여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학교, 의료 분야, 정신보건 분야, 공무원 등 일부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17과목 수업만 듣고 160시간 실습만 하면 자동으로 자격증이 나오는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가고시를 보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2급과 비교했을 때 더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거든요. 또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로 지원 가능한 곳들도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원자에게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시험을 보셔야 하는데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1년 이상의 경력이나 학사학위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1급을 취득할 분들은 2급을 딸 때 4년제 학위도 같이 따는 편입니다. 분명 재취업이 가능하다 했고 이렇게 70대 분들도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자꾸 서류부터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채용을 위해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인사 담당자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30대 위로 다 잘라. 40대부터는 면접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서류 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일부 기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재 일하는 직원들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이 들어오면 기존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껴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분명 나이가 어린 분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실 텐데 억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관 선정만 잘 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기관은 따로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에 유리한 스펙에는 운전면허증, 컴퓨터 활용 능력, 관련 자격증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취업에 합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학생, 2030 실습생이 가득한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전략팀은 솔직히 젊은 분들을 더 선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서류에서 스펙을 보고 걸러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이 더 유리한 기관이 존재해요. 중장년층에게 열려있는 기관은 업무의 전문성보다 돌보는 마음을, 스펙보다 연륜에서 나오는 성품을 더 중요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와 같은 분야들이죠. 또한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대체 인력 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첫 취업은 무조건 경력 쌓기용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정규직 전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관들을 어떻게 찾아보고 지원하면 될까요? 우선 원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사 협회를 검색해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기관을 지원하고 싶다 하시면 인터넷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검색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인구직을 클릭하시고요. 검색창에 희망하시는 직무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생활지원사 직무에 지원하고 싶다면 생활지원사라고 검색하시고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채용 공고는 매달 매주 떠서 언제든 지원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소서와 면접은 무조건 기관 맞춤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맞게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비전과 인재상이 있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와 같이 어느 기관에든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작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서 내가 이 기관과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니 나를 뽑아야 한다고 어필하셔야 해요. 서류에 합격했다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남은 지원자들 스펙은
방식은 비슷비슷합니다. 면접은 자소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의사소통, 태도, 대처 능력, 인성 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 자신의 장단점,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들을 만들어서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근거로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갈씩 답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쉽게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실습입니다. 취업하고 싶은 기관과 관련된 곳으로 실습처를 구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소서도 면접도 기관 맞춤 플러스 내 경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세히 현실적으로 취업 관련 꿀팁들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것들은 사회복지사 취업 컨설팅 강의의 일부 내용인데요. 취업이 너무 막막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뿐만 아니라 공문서, 보고서 작성법, 프로그램 기획, 사례 관리 등 실제로 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우실 수 있어요. 보통 한 기관에서만 실습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기관으로 취업하려 할 때 많이 막막하실 텐데요. 이 강의 하나로 전체적인 흐름과 준비 방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내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전화나 화상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1대1로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멘토링 상담까지 해드린다고 하네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카톡 남겨주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취업까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 강의는 그 길을 가장 확실하게 안내해줄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자격증만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일할 준비가 된 사회복지사로 성장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가시TV 수연멘토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